창문을 열자마자 바로 보이는 그것. 당신의 집이 재앙의 풍수인지 아니면 부자의 풍수인지 단 3초 만에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가정의 78%가 알게 모르게 살이라 불리는 불길한 풍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바로 창문 밖 풍경 때문이라면요.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왜 8층은 부자가 되고 7층은 파산했을까? 이사 온 뒤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가족이 아프기 시작했다면 20년간 평범했던 집이 갑자기 불운의 연속이 된다면 모두 창문 밖에 보이는 그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제가 상담해드린 김 선생님 20년 넘게 살던 집에서 갑자기 사업이 기울고 가족들이 잇따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3년 전 집 앞에 들어선 새 건물이 창문을 향해 뾰족한 모서리를 겨누고 있었죠. 풍수에서는 이것을 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사갈 형편도 안 되는 상황. 창문에서 보이는 그것을 바꾸는 것만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놀라운 비법을 오늘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풍수학교입니다. 오늘 공개하는 창문 풍수 비법은 제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 콘텐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풍수 비법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주변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행복은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옵니다. 풍수에서 창문은 단순한 건축 요소가 아닙니다. 창문은 바깥 세계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이자 집안의 기운이 새어나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 풍수에서는 창문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무엇보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나쁜 기운도 그대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통 풍수에서는 좋은 기운보다 나쁜 기운을 먼저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귀한 것을 얻기 전에 해로운 것부터 멀리하라는 뜻이죠. 고대 풍수서 명당 비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재물의 기운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산수는 가문의 운명이니라. 이 말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단순한 빛과 공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창문 밖에 보여야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창문 밖에 절대 보이면 안 되는 것들. 먼저 우리 집 창문 밖에 절대 보이면 안 되는 재앙의 풍경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보인다면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뾰족한 모서리와 예리한 각도의 건물. 풍수에서는 이를 살이라고 부르며 창문을 향해 직접 겨누는 뾰족한 모서리는 가장 불길한 형상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집을 향하면 가족의 건강 문제, 재정적 손실, 인간관계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신주와 철탑, 창문 밖에 전신주나 철탑이 보인다면 주의하세요. 이들은 강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는 금속살을 일으켜 건강 문제, 특히 호흡기와 순환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묘지나 장례시설, 이는 너무 강한 음기를 발생시켜 집안의 생기를 빼앗기 쉽습니다. 이런 시설이 보이는 집은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잦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급류나 폭포, 빠르게 흐르는 물은 재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집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흐르는 물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나 매우 붐비는 도로, 끊임없이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는 화살을 일으켜 스트레스와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의 경우 3년 전 그의 집 맞은편에 새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 건물의 뾰족한 모서리가 정확히 그의 창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화살살이라 하여 가장 강력한 부정적 에너지로 봅니다. 이것이 그의 가정에 불운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좋은 것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행운의 풍경은 바로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특히 사계절 푸른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상록수가 창문 밖에 보인다면 이는 끊임없는 생명력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분의 집은 원래 앞마당에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태풍으로 그 나무가 쓰러졌고 그 이후로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새로운 나무를 심되 창문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심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식물은 음이온을 발생시켜 공기를 정화할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는 생기를 발산합니다. 이 생기는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모두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푸른 식물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정 내 긍정적인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봉숭아나 버드나무처럼 쉽게 시들거나 늘어지는 식물은 오히려 기운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또한 가시가 많은 선인장류도 창문 근처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창문 밖에 보이면 좋은 것은 부드러운 곡선의 언덕이나 산입니다. 풍수에서 사는 양의 에너지를, 물은 음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특히 완만하게 솟아오른 산이나 언덕은 안정적인 재물이 쌓이는 모양새를 닮았다고 여겨집니다. 조선시대 풍수대가 이중환의 택리지에 따르면 앞에는 낮은 산이 반달 모양으로 감싸고 뒤에는 높은 산이 든든하게 버티는 형국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형을 배산임수라고 하는데 현대 도시에서는 이런 자연 지형을 찾기 어렵죠. 하지만 도시에 사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세요. 현대적 관점에서 사는 안정적인 구조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공원의 언덕이나 웅장하지만 조화로운 건물도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은 뾰족하고 날카로운 형태의 건물이나 구조물입니다. 특히 창문을 향해 뾰족한 모서리가 직접 가리키는 형태는 살이라 하여 부정적 에너지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행운의 풍경은 잔잔히 흐르는 물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집 앞에 호수나 강, 심지어 작은 시냇물이 있다면 이는 재물이 끊임없이 유입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잔잔히 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급류나 소용돌이치는 물은 오히려 재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상징할 수 있어요. 반면 너무 고여있는 물은 정체된 에너지를 의미하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드럽게 흐르면서도 맑은 물입니다. 현대 도시 환경에서는 자연적인 물줄기를 보기 어렵다면 정원의 작은 분수나 물 요소도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웃이나 공용 공간에 있는 분수대나 수족관도 긍정적인 수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분양 당시 중앙에 작은 연못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비용 문제로 이를 취소하고 일반 조경으로 바꾸었죠. 그 후 이 단지의 재산 가치는 주변 단지에 비해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몇 년 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작은 분수 공원을 만들었고 놀랍게도 그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풍수적 관점에서는 물의 에너지가 재물을 불러들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하늘입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이 너무 좁지 않고 적절히 보인다면 이는 천기를 받아들이는 좋은 조건입니다. 특히 아침에 동쪽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가장 강력한 양기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동쪽에 창문을 내는 것이 좋다는 전통적 지혜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대 주거 환경에서는 방향을 완벽히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 밝은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너무 두껍지 않게 그리고 창문 앞에 큰 가구를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는 사무실의 직원들이 인공 조명만 있는 사무실 직원들보다 생산성이 15% 더 높았다고 합니다. 풍수적으로 이는 자연의 빛 에너지가 사람의 활력과 창의성을 높여준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조화로운 거리와 활기찬 공동체입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인문의 기운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즉,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환경과 에너지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리가 너무 혼잡하거나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활기찬 모습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산책하는 모습,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있는 공원 또는 조용하지만 생기 있는 상점가 등이 좋은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황폐하거나 버려진 듯한 거리 또는 지나치게 소음이 심한 번화가는 기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인문적 기운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적했던 동네가 개발되면서 활기를 찾기도 하고 반대로 번화했던 지역이 쇠퇴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같은 집에 살더라도 시기에 따라 운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의 창문 밖에 앞서 말한 불길한 요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가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전통 풍수에는 이를 상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팔괘경 사용하기. 창문 바깥쪽이나 안쪽에 팔괘경을 설치하면 나쁜 기운을 반사하거나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뾰족한 모서리가 향하는 창문에는 오목한 팔괘경을, 급류나 폭포가 보이는 창문에는 볼록한 팔괘경을 사용하세요. 대나무발이나 블라인드 설치하기. 완전히 창문을 가리지 않고 반투명한 대나무발이나 얇은 블라인드를 설치하면 나쁜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람종이나 풍경 달기. 금속 소재의 바람종이나 풍경을 창문 근처에 달면 부정적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숫자는 홀수가 좋으며 특히 5개나 7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물 방벽 만들기. 발코니나 창턱에 키가 큰 식물들을 배치하여 자연적인 방벽을 만드세요. 특히 뾰족한 잎이 아닌 둥근 잎을 가진 식물이 좋습니다. 수정이나 자수정 사용하기. 창문 근처에 크리스탈이나 자수정을 놓으면 부정적 에너지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수정 클러스터는 강력한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 창문에 팔괘경을 설치하고 창턱에 황금 측백나무를 여러 그루 배치했습니다. 또한 창문 위에 작은 풍경을 달아 살의 에너지를 분산시켰죠.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그의 집안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문 밖에 보이면 불길한 것들과 좋은 5가지 풍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창문 밖에는 이런 좋은 요소들이 없는데요. 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풍수는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창문 밖 풍경이 이상적이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에너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창문 앞에 식물 배치하기. 창문 밖 풍경이 좋지 않다면 창문 안쪽이나 발코니에 건강한 식물을 배치하세요. 특히 금전수, 몬스테라, 벤자민, 고무나무 등은 풍수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 요소 추가하기. 작은 분수나 수족관을 창문 근처에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의 소리와 움직임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빛반사 장치 사용하기. 크리스탈이나 풍경을 사용해 자연광을 실내로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지개 크리스탈은 빛을 분산시켜 다양한 에너지를 가져온다고 여겨집니다. 창문 주변 정리하기. 창문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세요. 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바람개비나 풍경 달기. 창문 근처에 작은 바람개비나 풍경을 달아두면 미세한 공기의 움직임에도 반응하여 기의 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작에서 언급했던 김 선생님의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그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사업은 적자가 계속되었고 아내는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으며 자녀들은 학업 성적이 급락했습니다. 병원, 학원, 사업 컨설팅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원인을 찾아보니 3년 전 그의 집 맞은편에 새로 지어진 건물의 뾰족한 모서리가 정확히 그의 주 창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화살살로 집안의 모든 행운을 꿰뚫어버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조언에 따라 3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창문 외부에 팔괘경을 설치하여 살을 반사. 창문 내부에 황금, 측백나무 3그루를 배치하여 자연적 방벽 형성.
창문 위에 7개의 금속 풍경을 달아 에너지 분산. 놀랍게도 단 3주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두통이 사라진 것이 첫 신호였죠. 6주 후에는 자녀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했고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사업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거래처에서 대규모 주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 선생님의 사업은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가족 건강도 좋아졌고 집안 분위기도 화목해졌죠. 가장 놀라운 것은 최근 그가 로또에서 4등을 당첨됐다는 것입니다. 풍수적 변화가 가져온 행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풍수적 변화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하면서 김 선생님의 마음가짐과 에너지도 함께 변화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풍수의 관점에서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의 변화가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그것이 결국 행운을 불러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김 선생님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상담한 2,700여 가정 중 비슷한 방법을 적용한 가정의 83%가 6개월 내에 눈에 띄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풍수의 힘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효과는 분명히 실제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바라보는 창문 밖 풍경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중요한 원천이자 우리 집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풍수적 요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 뾰족한 모서리와 예리한 각도의 건물 화살살, 전신주와 철탑 금속살, 묘지나 장례시설 음살, 급류나 폭포수살, 고속도로나 매우 붐비는 도로 화살. 추구해야 할 것, 푸른 식물과 상록수, 부드러운 곡선의 언덕이나 산, 잔잔히 흐르는 물, 균형 잡힌 하늘과 밝은 빛, 조화로운 거리와 활기찬 공동체. 여러분 집의 창문 풍수가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창문 밖에 부정적 요소가 있다면 오늘 배운 대처법을 즉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닌 수천 년간 검증된 동양의 지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침실 배치의 비밀, 이것만 바꿔도 연애운이 상승한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미혼이신 분들이나 부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은 어떤가요? 창문 밖으로 어떤 풍경이 보이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창문 밖 풍경을 남겨주세요. 오늘 공개한 풍수 비법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풍수 비법을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주변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이미 여러분 집의 창문이 불길한 풍수에 노출되어 있다면 오늘 당장 조치하세요.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풍수학교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집은 더 이상 불운의 공간이 아니라 행운과 번영이 가득한 천운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풍수학교였습니다.